반갑습니다. 오종혁 국어생입니다. 자, 오늘은 김애란의 노찬성과 에반이라는 그러한 소설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입니다. 에반의 특성과 그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루 또 하루가 같다. 시간적인 경과,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 시계로는 2년, 개들 시력으로는 10년이 흘렀다. 그러니까 이 개하고 인간의 시계를 이게 동등하게 제시한 걸로 봐서요. 인간과 동물의 어떤 동등함, 또 구체적인 시간의 수치를 제시하면서 배경, 그렇죠? 인물 배경이 드러났습니다. 찬성과 에바는 어느새 서로 가장 의지하는 존재가 됐다. 그렇죠? 하루 또 하루 지나가면서 시간의 흐름과 함께 서로 동반자, 즉 반려견이 되는 거죠. 동행을 하고 있고 서로 지음, 우리 한자로 서로 친한 사이를 얘기하는 거죠. 수평적인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움직임이 굼뜨고 매우 느리고 둔하고 귀가 어둡지만 이게 이런 걸로 봐서 병약하거나 나이가 든 개라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에바는 여느 개처럼 공놀이와 산책을 좋아했다. 에반의 특징이 나왔어요. 그렇죠? 직접적인 제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찬성이 보풀하기인 테니스공을 멀리 던지면 에바는 천성이 눈앞에 서렸다 반드시 공과 함께 나타나는 에반이 공놀이를 좋아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반의 그 속성이 지금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인물이라고 하면 인물의 특성이 제시된 거겠죠. 자, 무언가 제자리에 도로 갖고 오는 건 에반이 잘하는 일 중 하나였다. 그러니까 에반의 장점을 또 제시했고요. 찬성은 때때로 에반이 자기에게 물어다 주는 이 공이 아닌 다른 것처럼 이렇게 이제 공놀이를 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공놀이를 하면서 다른 것, 요런 지점이 이제 중요한 거죠. 다른 것은 뭐냐? 개와 인간의 교감, 친밀감, 그렇죠? 서로 간의 이 소중함, 이런 걸로 볼 때 이러한 감정의 싹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인 동시에 공이 아닌 그 무언가, 그렇죠? 단순한 공이 아니라 무언가 자신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감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지만, 그렇죠? 동물이지만 인간과 하나의 이 개를 키워야겠다는 책임감, 그렇죠? 의무감, 존재감, 응? 역할, 나의 역할 이런 것들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평소와 다른 에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에반이 요즘 참 이상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사건의 전환 지점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전체 소설에서 보면 이제 걔가 다리 종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반의 행동은 결국 그 어떤 중병에 걸렸기 때문인 거예요. 할머니는 밤 10시 넘어 집에 왔다. 새로운 인물이 이제 등장을 했고요. 한 손에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서였다. 이 검은색, 그냥 비닐봉지가 아니라 검은색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물론 사실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불길하고 소설의 어떤 장치, 이 색깔의 의미도 고려가 된다면 불길한, 그렇죠? 좀 뭔가 에반에게 뭔가 암울한 이런 느낌도 듭니다. 제 생각에는요.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어라. 응? 찬성이 봉지 안을 들여다봤다. 은박지 사이로 설탕이 빈 통감자가 보였다. 찬성이 퇴근한 할머니 뒤를 졸졸 쫓았다. 자, 쫄쫄 쫓았다라는 것은 할 얘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찬성의 행동을 통해서 할머니에게 무언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드러냅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간접 제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는 거니까요. 할머니 에반이 좀 이상해. 이상하다는 말을 하려고 지금 그런 거죠. 지금 안 먹을 거면 냉장고에 넣어 두든가 이런 할머니와 지금 어떻습니까? 마치 대화를 지금 하는 장면이에요. 자, 에반에 대한 할머니의 이제 무관심이 이제 드러난 겁니다. 할머니가 평소 휴대폰을 넣고 다니는 손가방을 안방바닥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이런 거 던지듯 이런 것들은 할머니의 어떤 그 피곤함, 그렇죠? 고단함이 지금 묻어난 겁니다. 자, 할머니 에반이 밥을 안 먹어. 계속 이상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상하다는 건 밥을 안 먹는 거 첫 번째 제가 제시했고요. 또 늙어서 그래, 늙어서.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어떤 깊은 관심. 그러니까 에반에 대해서 입장차가 확연히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있지 내가 공을 던져도 움직이지 않고 걷다 자주 주저앉아. 이 두 번째 에반이 이상하다는 근거입니다. 늙어서 그렇다니까 하면서 할머니는 어때요? 성가시듯이 팔 휘저었다.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좀 하찮게 여기는 할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요. 끙 소리를 내면서 바닥에 이부자를 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집에서 쉬셔야 되는데 아버님이 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해서 직접 일을 나갑니다. 퇴근하고 피곤한 모습이 이제 고스란히 지금 담겨 있는 거고요. 저거 봐, 저렇게 자기 다리를 잡고 핥아. 그러니까 에반 이상하다는 세 번째. 하루 종일 저래.
아까는 내가 다리를 만졌더니 갑자기 나를 물려고 했어. 그냥 아프니까 다리를 상처난 부위를 만지거나 또 그 종암이 종양이 있는 그런 곳에 이제 상처를 만지면 또 화를 내겠죠, 당연히. 자, 에반이 이상하다는 의미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로 할머니에게 지금 의사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에반에 대한 인물의 외적 갈등이 나옵니다. 이제 할머니와 손자와의 갈등이죠. 할머니가 요 위에 누우려다 말고 상체를 들어 찬성을 받다. 놀란 거죠. 왜? 찬성이 물리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거죠. 물려고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찬성을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손자에 대한 애정이 드러났고 간접짓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이러한 태도를 볼 때 에바는 개죠. 동물이죠. 그리고 손자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개와 사람을 동일한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차별한다는 것이죠. 똑같이 아픈데 손자만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고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 속에서 할머니의 어떤 개에 대한 어떤 입장 이런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진짜로 문 건 아니고 다시 문은 신용만 했어. 뭐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마에 팔을 얹은 채 안심하고 있는 겁니다. 할머니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닐까 하면서 계속 걱정하는 겁니다. 생명 존중 사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에반의 이 대사에서는 쓸데없는 소리 말고 가서 자 이런 거 보면 생명 경시 사상이 좀 담겨 있는 거죠. 이제 조금 확장해서 해석한다면요, 이 작가가 말하려는 어떤 비판적인 요소를 감안할 때 그렇다는 거죠. 자, 사방에 불 켜두지 말고 자라 뭐 이런 얘기인데 할머니는 이제 옷에 이제 김치 국물이 묻어 있어서 주춤거리는 장면이에요. 할머니 에반 병원 데려가야 할 것 같다고 하고 계속 지금 할머니에게 지금 조르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순수한 감정을 갖고 있는 어린 아이입니다. 할머니가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할머니가 이제 화를 내는 장면이고요. 분연이란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개를 병원에 데리고 가냐? 응? 사람도 못 가는 병원에 어떻게 가냐? 요 대사를 통해서 확연히 할머니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할머니가 이제 화를 내는 이유고요. 개와 인간의 차별점, 어떤 그 생명에 대한 차별성, 요것을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새끼 도로 갖다 놓으라 했어 안 했어? 이제 개새끼라고까지 이야기한 걸로 봐서 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확실히 보입니다. 그렇죠? 에바는 동등하게 보이고 있고 할머니는 차별화하고 있다. 이러한 거. 그러니까 이러한 소설을 읽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도 개에 대한 그 위상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개들의 위치가 상당히 높아졌고요. 거의 그 핵가족 시대에 거의 개하고만 사는 그런 또 가정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과 동물의 입장이 동등한 상황에서도 아직도 그나마 개는 개다라는 생각을 한 분들도 계시죠. 그러한 차원에서도 현재까지 충분히 대립적인 그 갈등의 요소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가 어떻습니까?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에 타도 굉장히 놀래거나 저 같아도 이제 사냥개라든가 큰 개들 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입마개 안 한 상황에서 굉장히 놀라고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충분히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자, 할머니 화병 나기 전에 얼른 가서 자, 이런 인식이 이제 확고한 겁니다. 할머니에서 개장수한테 백골을 이 백골라는 건 이제 우리 어떻습니까? 털의 빛깔이 하얀색의 개를 일반적으로 이제 백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뭡니까?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이 외관상의 일부 속성을 이름으로 제시한 거고, 이 에반이라는 이름을 지은 그 손자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이 차별이 되는 겁니다. 이 입장의 차이. 그렇죠? 할머니는 뭐 다구치고 나무랍니다. 백구가 아니야라고 부정하죠. 찬성 어때요? 할머니와 대조되는 상황이에요. 에반의 소중한 존재 의미를 인식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항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그냥 백구라는 말과 이 에반이라는 이름이 그냥 의미로 보지 마시고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백구라는 이름은 동물에 대한 어떤 존중, 주체성을 부여하지 않는 이름이고요. 에반이라는 이름은 고유성, 그렇죠? 독립적인 고유 명사를 씀으로 인해서 에반 자체의 생명 자체 독립성을 인정해주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 이름의 의미가 찬성이 전에 없이 큰 소리를 냈다. 평소와 다른 성격을 지금 내고 있죠. 왜냐하면 가장 의지하는 존재가 바로 에반이기 때문이다. 특별한 의미와 동반자 에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곤 이내 말끝을 흐리며 소심하게 대답했다. 그러니까 찬성의 평소 성격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에반이야라고 하면서 이름을 얘기하죠. 인간과 동등한 주체야, 독립적인 명칭을 갖고 있어라는 겁니다. 그만큼 에반에 대한 소중함 또 대우, 그렇죠? 이것이 할머니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중략입니다. 에반을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어요. 찬성이가 고통받는 에반을 위해 중병에 걸렸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종양이란 말은 안 나왔습니다만 안락사 시킬 정도죠. 안락사. 그렇죠? 인공적으로 편안하게 죽게 하게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반을 위한 최선책이 안락사, 철락사로 썼네. 죄송. 안락사임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성은 안락사 비용 1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어때요? 힘들게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한 겁니다. 나름대로 이 초등학생이거든요, 사실. 이제 에반을 위한 찬성의 노력과 책임이 나타나는 장면이죠. 그 정도로 뭡니까? 이 에반에 대한 어떤 그 지극한 정성과 노력, 이것이 이제 드러난 겁니다. 순수한 아이의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나 찬성은 이전에 할머니가 얻어온 휴대전화 유심칩, 여기서 이제 반전의 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뒤에, 그러니까 관심의 대상이 이제 생명에서 이제 물질 기기로 전환되는 그 시점이 바로 이 휴대전화입니다. 이 유심칩을 사는데 모은 돈 일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휴대전화에 집중하느라 점차 에반과 보내는 시간이 줄었다. 야, 이 장면. 그러니까 뭔가 지금 태도가 지금 돌변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여기죠. 이 휴대폰, 그렇죠? 찬성은 점점 에반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고요. 동시에 책임감을 또 점점 희석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갑니다. 이 전환 중량 이후에서는 전환이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볼까요? 찬성은 부재 중인 동물병원에 연락해서 이상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자, 보세요. 오랜 국립 끝에 나름대로 이제 심사숙고해서 암정 모색이란 말을 씁니다. 찬성이 지갑에서 동물병원 명함을 꺼내 들었어요. 안락사 시킬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 상중이라 주말까지 쉰대요, 이 동물병원이. 그렇지만 찬성은 괜히 한번 전화번호를 눌러봅니다. 왜? 결단을 실행하고자 이제 끝까지 노력하는 행동이 지금 드러난 겁니다. 어쩌면 문을 열었을지도 몰라. 누가 받으면 뭐라고 하지? 휴대전화 너머로 익숙한 연결음이 들렸고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긴장감이 지금 드러난 장면이고 몇 차례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동물병원에 전화를 건 모습으로 동물병원을 쉰다는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아는 겁니다. 주말까지 쉰다는 말이 생각났지만 이라는 걸 볼 때. 그래서 찬성은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안도를 느꼈다. 이상한 안도의 의미.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상한 안도감을 느끼면 안 되죠. 에반을 생각해서는. 그렇죠? 그렇지만 안도감을 느낀 거는 바로 휴대전화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한 안도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꼭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그 의미를 더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찬성의 책임감보다는 이제 이기심으로 변모됩니다. 자, 찬성이 지갑 안 명함을 넣으며 남은 돈을 세어 보았어요. 그렇죠? 에반의 안락사보다는 이제 돈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의 태도 변화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10만 3천 원이에요. 에반을 병원에 데려가기에 부족하지 않은 액수였어요. 그러니까 안락사를 시켜줄 시저라는데 시켜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켜줄 충분한 조건이 이제 충족이 된 겁니다. 오늘만 지나면 찬성 무릎 위에 휴대전화가 아스팔트 모도 위로 툭 떨어졌다. 이게 다짐하고 이제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휴대전화가 떨어졌어요. 툭. 이러한 그 부사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결국은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누리는 겁니다. 에반에 대한 책임감을 다짐하지만 그것은 파괴된다는 그런 사실을 암시하는 거죠. 그게 이제 툭이라는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훨씬 더 부각이 되고 있어요. 찬성이 창박해진, 하얗게 질린 거죠. 그 휴대전화를 주었고 상처를 확인하게 되고 찬성이 거미줄 모양으로 어떻습니까? 실금에 손가락을 대고 천천히 문질릅니다. 그리고 아주 고운 유리 가루 입자가 손끝에 묻어났고 찬성의 눈동자가 심하게 요동칩니다. 불안감, 놀람, 충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 찬성은 한 손을 길게 뻗어서 휴대전화를 좌우로 틀며 햇빛에 비춰봅니다. 이런 걸 볼 때 어때요? 상처난 부분이 잘 가려는지 확인하는지 의도가 드러난 거고요.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기계가 새 것처럼 보여서 모세 쪽 상처도 눈에 덜 띄는 것 같다는 내용을 통해서 상처를 확인하는 찬성의 의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만족감을 느끼는 장면이에요. 검은 액정 표면에 닿은 듯이 물 위에 뜬 기름처럼 매끈하게 일른 것 같다. 만족감을 느낀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 액정에 보호 필름을 붙이니 왠지 기계도 새 것처럼 보이고 모서리 쪽 상처도 눈에 덜 띄는 것 같았다. 요런 장면에서는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명과 기계의 차이를 생각을 해봤어요. 에바는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죠. 이 기계는 어떻습니까? 기계가 상처를 입어도 어떻습니까? 곧 원상 복구되죠. 그리고 상처도 아물고. 근데 이제 에바는 안락사될 처지와 대조되는 장면이에요. 생명의 본질적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조금 실망스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죄책감, 자기 반성이겠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변명했어요. 자기 위안을 삼은 거죠. 한자성어로 뭡니까? 견강부회입니다. 견강부회. 아전인수. 찬성은 구경이나 해볼 마음으로 휴게소 전자용품 매장에 들렀어요. 그리고 티끌 하나 없이 투명한 보호 필름을 만지면서
사흘만 하고 사흘만 기다려 달라라고 중얼댄 겁니다. 이 부지불식간에 순수성이 사라져가는 찬성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정도는 에반이 지금 기다려주지 않을까 하고 자기 변명을 하고 있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잘 견뎌준 것처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사흘만 하면서 그렇죠? 당장 가진 돈과 앞으로 돈 모을 셈을 계산하는 사이 이에 타산적이고 소물적인 이 찬성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찬성 어느새 계산대 앞에 서 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지갑의 돈이 이제 어느새 95,000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결국은 뭡니까? 인간의 순수성이 자본에 의해서 훼손되는 과정을 드러내는 겁니다. 작가의 의도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또 세속적 욕망에 의해서 한 인간의 순수성이 파괴되는 모습을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 요거까지 확장적으로 해석하신다면 정말 이 작가의 의도를 읽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주제는 이제 생명에 대한 순수성 애정 회복을 염원한 작품이고요. 교훈적이고 비판적이고 성찰적인 성격의 글입니다. 자, 설상 특징에 가시면 이제 할머니와 둘이 살던 어린 소년 노찬성이 휴게소에 버려져 있는 늙은 개를 데려옵니다. 또 에반이라고 이름 짓고 함께 살아가요. 근데 아픈 에반을 위해 어렵게 모은 돈을 자신을 위해 조금씩 쓰게 되면서 찬성의 감정 변화를 보여주는 작품이고요. 3인칭 서술자가 나오면서 노찬성이라는 소년의 시선으로 작품을 이야기합니다. 3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자, 김혜란이는 작가입니다. 최근에 이제 뜨는 작가인 것 같습니다. 소설 도도한 생활 출제됐었죠, 모의고사에. 또 자, 침묵의 미래 두근두근 내 인생, 유명한 작품들이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답 피하기 연습 가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갈등 양상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죠? 외적 갈등, 대화를 통해서 갈등 양상이 드러납니다. 두 사건 병치된 거 아닙니다. 나란히 배치됐다는 뜻인데 아니고 공간적 배경 구체화된 거 없습니다. 서술자 교체된 거 없어요. 과거와 현재도 교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2번 보기를 보실까요? 이 작품은 초등학생 찬성의 유기견을 키우며 겪는 일이죠. 에반에게는 친밀감, 책임감을 주죠. 자, 찬성을 갖고 싶었던 물건이 생긴 후 보호자들의 역할을 점점 소홀하는, 그렇죠? 자신의 행동에 실망감을 느끼긴 하지만 곧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견강부의 아전 인수라고 했죠. 찬성을 통해 책임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실망감, 땅에 떨어진 휴대전을 보며 찬성의 눈동자 흔들리는 모습은 실망감 이게 아니라요. 휴대전화가 떨어져서 액체 유리가루 입자가 손끝에 묻어났기 때문이기 때문에 놀라서 그런 것이지 실망감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책임이란 말, 그렇죠? 이 말을 빼버린 인생은 무의미하다라는 레인 홀드 리버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앤토니 로빈스가 말한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이 소설을 통해서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떠올려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으로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셔서 다음 영상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